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IHQ 리포트 임리아입니다. 4월 4일 화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상대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2016년 5월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로 7년 만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전날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 보증금 1억 5천만 원 납부 등을 요구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4월 대파와 당근, 무 가격이 1년 전보다 1.5배 정도 비싸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파의 경우 재배 면적이 줄어 공급량이 감소했고 무와 당근은 겨울 한파로 출하량이 줄어 가격이 오를 것이란 분석입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지난해 2월 이후 1년여 만에 3%대로 내려왔습니다. 다만 기존 대출에는 적용이 안 돼 기존 대출자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감수하고 대출을 갈아타거나 금리 인하 요구권 등을 행사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상대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2016년 5월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로 7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양곡법은 농업의 생산성과 농가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막대한 혈세 낭비를 언급하며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까다로운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요. 국민의힘 의원 수가 3분의 1이 넘는 만큼 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거부권이라는 칼을 쥐고 맘대로 휘두르면서 입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며 절박한 농심을 매몰차게 거부하는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그는 윤 대통령의 양곡법 거부권 행사는 국회 입법권을 정면 거부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전날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지난해 12월 구속된 이후 4개월 만입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 보증금 1억 5천만 원 납부 등을 요구했는데요. 또 주거 변경 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판 기일에 의무적으로 출석하며 공동 피고인과 관련자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건도 내걸었습니다. 앞서 서 전 실장 측은 한국 나이로 70세의 고령인 점과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또 서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역시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가 구속 적부심 신청이 인용돼 풀려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지난 2020년 9월 23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상황에서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과 김홍희 해경청장에게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 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국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어제 하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는데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상당 부분 증거가 확보된 점을 들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건데요. 이에 따라 하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하 의원은 크게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먼저 지난해 도의원 예비 후보자 누나로부터 7천만 원을, 전 사천시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사무실 운영 비용 등을 명목으로 23차례에 걸쳐 5,700여만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결국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재석 국회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60명으로 통과됐습니다.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법원이 혐의의 상당 부분을 인정한 만큼 검찰 수사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4월) 대파와 당근, 무 가격이 1년 전보다 1.5배 정도 비싸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대파 도매 가격이 1kg에 1,800원으로 지난해 4월보다 57% 비싸고 평년보다는 80% 높을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무는 20kg에 14,000원, 당근은 5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8%, 49%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구원은 대파의 경우 재배 면적이 줄어 공급량이 감소했고 무와 당근은 겨울 한파로 출하량이 줄어 가격이 오를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까지는 대파 가격이 강세를 보이다가 6월 이후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지난해 2월 이후 1년여 만에 3%대로 내려왔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연 3.66%에서 5.86% 수준인데요. 한 달 전과 비교하면 하단은 0.75%포인트, 상단은 0.67%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또 변동형 주담대 금리도 연 4.19%에서 6.71%로 한 달 새 하단이 0.73%포인트, 상단이 0.24%포인트 낮아졌는데요. 대출금리가 낮아진 건 은행들이 정부의 금리 인하 압박에 가산금리를 깎고 우대금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존 대출에는 적용이 안 되는데요. 쉽게 말해 물건을 구입한 뒤 할인 행사가 시작된 셈인데 그렇다고 해서 물건값의 차익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기존 대출자가 가산 우대금리 조정 혜택을 받으려면 중도 상환 수수료를 감수하고 대출을 갈아타거나 또는 금리 인하 요구권 등을 행사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0,000원을 돌파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올해 최저임금 시급은 9,620원입니다. 5년 전과 비교해 42%나 올랐는데요. 이는 선진국보다 높은 인상률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업종에선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1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가 275만 6천 명에 달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최저임금이 10,000원을 돌파하는데요. 양대 노총은 수년째 물가 폭등에 최근 전기와 가스에 이어 수도까지 공공요금도 두 자릿수 인상을 했다며 실질임금 보전을 위해 20%대 인상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납치 살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밤 11시 46분,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납치범들이 아파트 단지 옆 길가에 차를 세워두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는 장면이 찍혔는데요. 보행자들도 덜어 있는 시간대여서 목격자가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끝내 피해자는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납치 살해 혐의로 3인조를 검거했는데요. 경찰은 일당 중 주범인 이모 씨가
다른 2명과 짜고 납치와 살해를 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주도한 이모 씨가 피해자가 홍보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수천만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밝혀지면서 원한에 의한 납치, 살해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3명 외에 승용차 한 대를 받는 조건으로 피해 여성을 함께 미행하다 도중에 그만둔 20대 남성을 살인 예비 혐의로 추가 입건한 만큼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입니다. 프랑스 파리가 세계 최초로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금지합니다. 파리시가 20개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투표를 진행한 결과 무려 89%가 전동 킥보드 폐지를 주장했는데요. 이번 투표에는 유권자 130만 명 가운데 7%가 참여했는데 파리시 대변인은 투표율에 상관없이 결과를 구속력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의 난폭 운전과 무분별한 주차 등으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킥보드를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진 건데요. 이에 따라 세계 회사는 올해 9월 1일까지 파리 시내 곳곳에 있는 약 15,000대 전기 킥보드를 회수하고 사업을 철수해야 합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200여 개 도시에서 전동 킥보드 대여가 매일 약 10만 건씩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밤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까지 봄비가 이어질 전망인데 건조특보가 대부분 해제될 전망입니다. 내일 오전 기온은 춘천 10도, 서울 12도, 제주 16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화요일 IHQ 리포트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